2200에서 2500 사이는 굉장히 저평가, 2200이 밑이면 극단적 저평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얼마 전에 극단적 저평가까지 한번 갔다고 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한 해 시작이 순조롭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2023년 주식시장 그래도 괜찮아요 라는 제가 전망을 여러 군데 가서 했잖아요. 댓글들이 정말 살벌했어요. 특히 모 방송국에서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2023년 주식시장 괜찮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달렸던 댓글들을 보면서 마상 입었거든요. 그런데 두세 주 지나는 사이에 벌써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한 반등도 나오고, 일단 제 생각에 활발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 걸 보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멋진 출발을 보였느냐? 바로 그건 날씨 때문이다. 기상이변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온난한 날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 2012년부터 23년 사이에 연평균 지금 1월 초의 기온이 있잖아요. 그 기온 대비해서 각국별로 지금 기온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15도 높은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 포르투갈입니다. 실제로 제가 주변에 지인이 포르투갈이랑 스페인 여행을 이번에 하셨는데 반팔 입고 다니셨대요. 25도 이상의 온도가 나왔답니다. 와, 정말 너무너무 놀랍죠. 그리고 그 역사적인 평균적인 기온보다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나라들이라 하더라도 영국이죠. 여기 7도가 높아요. 그리고 폴란드도 5도 정도 높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경제에 어떤 일이 생기냐?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겠죠. 난방을 안 해도 잘 수 있는 날씨가 된 거죠. 실제로 남유럽은 에어컨 틀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날씨가 따뜻하니까 천연가스를 비롯한 각종 이런 소비가 확 줄어든 거죠. 천연가스를 비롯한 원유 소비가 줄어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작년에 최고점이 한 350 정도 했습니다. 350이었는데 지금 얼마냐? 60이에요. 6분의 1 토막 났어요, 가격이. 6분의 1 토막 나니까 두 가지 이점이 생겼죠. 첫 번째가 뭐예요?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들죠. 이게 최고 좋은 거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유럽을 어떻게 했죠? 너네한테 주는 원유, 천연가스 다 끊어버릴 거야. 공격했잖아요. 에너지를 무기화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무기는커녕 러시아가 망하게 생겼죠. 사람들의 심리가 어때요? 와, 이제 겨울철에 러시아가 가스 끊어버리고 기름 끊어버리면 우리 끝장이야. 공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어때요? 풀렸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지면 우리는 뭐합니까? 치킨을 먹으러 가잖아요. 저는 와인을 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 사람들 기분이 엄청 좋아지면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다. 유로화 강세. 바닥에서 거의 한 15% 20% 올랐어요. 우리나라 환율 떨어진 것만큼 거기도 환율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완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유럽 괜찮네 하면서 달러를 팔고 유로를 사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죠? 달러 약세가 벌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긴다? 한국 주식이 좋죠. 볼까요, 그림? 빨간 선입니다. 빨간 선. 빨간 선이 달러고요. 파란 선이 한국 코스피인데,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때,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때마다 무슨 일이 생깁니까? 파란 선, 주가가 급등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펀드 매니저의 운영 성과가 달러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가 약해지니까 딴 통화를 투자하는 게 미국 이외에 넌 US 투자를 하는 게 낫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으로 돈이 올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또 뭡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최근에 왜 이렇게 급등했죠? 달러 강세 때문이었잖아요. 유로화에 대해서도 엔에 대해서도 달러가 전부 다 강세를 보이니까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환율이 급등했어요. 환율 급등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죠? 물가가 올랐잖아요. 환율 떨어지면 미국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겠죠. 완화되면 어떻게 돼요? 중앙은행님이 금리를 그렇게 막 올릴 이유가 있어요? 없죠. 지금 부동산도 안 좋고 우리 경기가 되게 안 좋은데 한국은행이 태도를 바꿀 수 있잖아요. 벌써 모 은행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고서 나온 거 맞죠? 물론 좀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기대가 부각된다는 자체로 벌써 우리 대출금리 떨어진단 말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유럽의 따뜻한 날씨가 불러온 나비 효과가 유로화 강세로 가고 달러 약세를 부르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 탄력을 낮춰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인플레이션까지 떨어뜨리는 이런 연쇄적인 호순환 또는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해보면 올해 주식시장의 초반 강세 현상이 바로 따뜻한 날씨 때문이었고, 이 따뜻한 날씨 예보가 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올해 증시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박사님, 현재 한국 증시가 최저 PBR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를 저평가된 PBR로 보시나요? 보통 한 2,500 밑에면 저평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500 정도면 한 0.9배 정도, 2,200이면 한 0.8배 정도 이렇게 보고요. 2,800이면 1배,
3,000포인트 좀 넘으면 이제 역사적인 평균 1.1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 때문에 BPS 주당 순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는 한 2,200 정도 지금 벌써 계속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분기 실적들이 발표되니까. 이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 저는 뭐 2,200에서 2,500 사이는 굉장히 저평가, 2,200이 밑이면 극단적 저평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얼마 전에 극단적 저평가까지 한번 갔다고 볼 수 있겠죠. 국내에서 좋게 보시는 대형주들은 어떤 회사들이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이 몇 가지 정리가 되는데 제일 좋아하는 건 소비재. 곡물 가격은 떨어졌는데 가격은 인상했다. 이런 회사들. 뭐 대표적인 게 뭐 만두 만드는 그 회사랑 라면 만들고 과자 만드는 그 회사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회사들이 수출이 그나마 잘 되는 대형주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2차전지 이런 쪽 업종들이고 여기가 또 대형주들이니까 괜찮고 세 번째 부류가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가치주. 이렇게 하면 또 은행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야에서 올해 중에 어디 주도주가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어디가 주도주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탐색 중인 과정이니까 너무 한 업종, 한 섹터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제가 좀 좋게 보기 시작했잖아요. 중국 관련주들도 좀 좋아질 여지가 있죠. 뭐 그러면 여행 관련주들도 괜찮을 수 있고 항공주들도 괜찮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쪽이 워낙 지금 뉴스 따라 하루하루 출렁출렁거립니다만 결국은 중국이 오픈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는 쪽이라서 그쪽도 긍정적으로 보는 쪽입니다. 유로화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유로화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할 매력이 낮다고 보시는 스탠스이시잖아요. 유럽 경제에 가서 살려고 보면 통화 자체로는 유로화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데 유럽에 가서 그럼 뭐 살래? 그러면 루이비통부터 시작해서 몇몇 기업들이 보이긴 합니다. 뭐 네슬레도 있고요. BP도 있고 좋죠. 그런데 그렇게 리스트가 길지 않다. 왜 그럴까? 정보통신 산업을 육성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ASML부터 시작해서 몇몇 기업들이 있지만 그 기업들 리스트가 길지 않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유럽 주식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즉 살만한 회사가 많이 있는 지역이면서 저평가면 좋은데 저평가는 맞는데 살만한 기업들도 그렇게까지 많은가? 이렇게 묻는 거죠. 리스트가 길지 않다. 결국은 전체 세계 시가총액에서 유럽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가 끝났는가 이렇게 물으면 아직 선별 투자 그리고 달러의 약세에 따른 수혜를 찾아야지 유럽 주식 사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춘욱입니다. 27만 유튜버 홍춘욱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거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리고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저의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이벤트도 자주 만들어 볼까 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또 여러분들의 자산도 함께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